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은 전국 108곳 중 서울에만 34곳으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김경 서울시 의원은 국회에서 비리 유치원의 간판가리를 막기 위해 유치원 3법이 추진 중이지만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오른 서울 마포구의 한 사립유치원. 유치원 원장 개인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고 강사료 목적으로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곳입니다. 올해는 평소보다 신입생을 늦게 뽑아 학부모들 사이에선 폐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원 이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개원하는 간판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폐원을 했으면 영구 제명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그걸 확실히 좀 이제 고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좋게 생각하는 엄마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놀이학원이나 영어 유치원 등으로 바꾸는 꼼수를 쓰면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한 7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걱정되시는 게 뭐가 있으신지. 그러면은 뭐 또 다른 데로 보내야죠 뭐. 현재 국회에선 비리 유치원의 간판가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완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폐쇄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폐원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이름을 바꿔서 유치원을 열 수가 있어요. 교육부는 폐원 사립 유치원과 관련해 학부모 고충 지원센터를 열어 민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폐원 위기 원아들의 유치원 재배치 계획도 전수조사합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강서구 주민들에겐 특히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열차가 출퇴근길에 소중한 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노선으로 연결되는 버스편이 없어서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왔는데요. 그런데 빠르면 2월 말부터 버스 노선이 9호선 등촌역까지 연장됩니다. 경만선 서울시의원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선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01번입니다. 지하철 9호선 역사로 향하는 승객이 많은데 운행 코스에는 9호선역이 없습니다. 때문에 승객들은 마을버스에서 내린 뒤 다른 버스를 한 번 더 타거나 비용을 더 들여 아예 택시를 타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마을버스가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9호선까지 안 간다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가주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새해에는 빠르면 2월 말부터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노선이 9호선 등촌역까지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게 5호선밖에 없다 보니까 또 9호선이라든지 나름대로 좀 빠른 다른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노선을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와 강서구, 서울경찰청 등은 노선 변경이 가능하도록 등촌역 일대 통행체계를 바꾸는 안을 냈습니다. 행정당국과 경찰은 마을버스가 등촌역 사거리에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와 도로 구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을버스가 아예 지나지 않던 마곡 엠벨리 일부 단지에는 마곡 나루역으로 향하는 마을버스가 생기게 됐습니다. 수명산 주변 주택가를 운행하는 05-1번 노선이 마곡 엠벨리로 옮겨져 운행됩니다. 마곡 나루역은 9호선에 이어 지난 9월 공항철도까지 개통해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수명산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은 폭발적으로 늘고 또 나름대로 9호선 또 공항철도 이용할 수 있는 이 노선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강서구청에서 고시 끝에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승객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과 김포공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선을 추가로 마련해 나갈 전망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노승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 풍납토성 현안과 관련해 정재승 문화재청장을 면담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송파구청 문화재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주 대책과 보상가 현실화 등 현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 부위원장은 풍납동 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청 실무진이 수시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태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 발의해 안전한 식생활 교육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식생활 개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도모를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교재를 개발학, 시설 장비 등 지원에 한정됐던 것을 정기적으로 과일, 채소 간식으로 지원하도록 추가됐습니다. 김 의원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올바른 운영과 학교 영양,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왕십리까지 운영되던 분당선 열차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구민들은 기존 환승을 포함해 30분가량 소요되던 청량리 강남 간 이동 시간을 20여 분 단축시켜 10여 분 만에 청량리역과 강남구청역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열차는 출퇴근 시간대 4회를 포함해 평일 총 18회 운행됩니다. 송정빈 서울시의원은 이번 분당선 열차의 연장 개통으로 동대문 구민의 사회경제활동과 교통 편익을 한 단계 증진시키는 최선의 교통 인프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구별 재정 자립도는 서초구와 중구가 53.4%로 1위를 차지했고 종로구와 용산구가 40%대, 송파구와 영등포구,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가 30%대를 기록하며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노원구는 15.6%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과 재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별 재정 자립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 부모뿐 아니라 사회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의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서울시회가 외로운 육아로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를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역사회 내 보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된 건데요. 이 조례안에는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 마련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이돌봄 시설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돌봄 수요와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돌봄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자치구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안 그래도 서울시가 지난해 육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내년이니까 올해부터 맞고요.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온마을 아이돌봄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마을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또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이 보호와 양육, 교육, 문화, 체육 프로그램, 또 정보와 상담 등 일체 활동을 말하는데요.
마을 이웃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온마을 돌봄 체계를 동단위로 구축하고 개개인이 홀로 부담했던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해당 정책의 핵심입니다. 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보다 체계적인 정책의 시행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시가 발표한 구체적인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는 2022년까지 0세부터 만 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 육아 공간,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을 450곳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린 육아방에서 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또래 엄마들과의 교류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육아방에는 보육반장이 한 명씩 상주하며 아이돌보미와 부모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는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동별로 아이돌모미를 25명까지 확대해 2022년에는 서울 시내 400여 개 동에 10,000명의 아이돌보미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영유아의 양육만큼 고민이 큰 것이 바로 초등학생의 돌봄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유아와 달리 초등학생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비율도 늘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초등학생 돌봄의 거점이 될 우리 동네 키움센터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간을 확보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센터별로 최대 4명씩 상주하는 코디네이터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돌봄, 또 교육, 여가 프로그램 등을 아이들 특성에 맞게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이 체계화된다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가 조성돼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정순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활동 및 소외계층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의정 활동으로 기름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에 기여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교육 문화 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며 각 사회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문화복지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기찬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백잉대상 시상식에서 의회 부문 의회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의회 공로 부문을 수상한 최기찬 의원은 그동안 현장 중심, 민생 중심 의정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시민들의 삶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오직 시민들의 삶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묵묵히 달려왔을 뿐인데 귀한 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